아니 동원이가 전화를 안 받아. 그거. 밥도 먹고 좀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거. 동원아 연락 받아라. 조정훈 당선자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래도 좀 대화를 많이 네네. 하셨던 분이잖아요. 뭐 비대위원장 사퇴하기 전에 잠깐 통화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뭐 아프다는 얘기 전 문자 그대로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저는 타이레놀 한 두세 알 먹고락도 가서 네. 만나는 게 맞다라고 약 먹고 저는 가야죠.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저한테 만약에 물어봤다면 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서운한 거 있으면 있는 대로 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나오면서 네. 이제 자신의 뭐 앞으로의 계획도 좀 얘기하고 그게 통합의 정치고 책임 있는 정치 아니었을까 살짝 아쉽다. 그럼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마포갑 당선자시죠, 조정훈 당선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한 웃음과 함께 인사하실 것 같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그때는 후보 시절에 뵀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당선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셨죠.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야, 오늘 왜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항상 뭐 이렇게 들고 했었잖아요, 인사를. 그 우리 진석이 형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라고. 네. 우리 진석이 형이 아주 일품입니다.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비서실장. 이제는 저 정치를 할 겁니다. 네. 정영진 씨는 정치 할 겁니까? 제가 왜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치할 겁니다. 저는 통치를 할 겁니다. 통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조정훈 당선자와 함께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안들이 너무 뜨거운 게 많아서 네. 그것도 한번 좀 살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당선을 지금 599표 차예요? 맞습니다. 600표가 안 되는. 네, 맞아요. 와. 벼랑 끝에서 지금 뭐 이거는 오셨네. 그 국민들의 혹은 뭐 우리 유권자들의 뜻을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600표도 안 되는 표차. 그렇죠. 조정훈한테 기회는 주겠지만 네. 아, 조금만 방심하면 가만 안 둔다.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정말 제가 2020년 보니까 네. 노웅래 의원이 저희 국민의힘 후보를 한 14% 표차를 이겼습니다. 네, 엄청 크게 한 이겼죠. 14,000표. 네네네. 이 14,000표 플러스 600표가 이쪽으로 이제 오셔서 저희가 당선이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마포 대첩 뭐 이렇게 부르세요. 어. 제가 그런 거 절대 부르지 말아라. 왜냐면 마포 대첩은 국민의힘이 이겼을 때 하는 거지. 저 빼고는 너무 아쉬운 분들이 살아오지 많아서. 못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본인은 했지만 예, 별로 네.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총선에서 3번이나 연속으로 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뼈저린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네. 싶습니다. 정말 이럴 땐 그냥 어디 방이라도 혼자 들어가서 혼자 웃으실 수밖에 없겠군요. 네, 한 30분 웃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는 네. 웃어도 잘 안 웃어지더라고요. 준비한 전략이 잘 유효하게 먹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전략이 다 있을 거잖아요. 예, 제가 마포역이 제 지역구예요. 네네. 마포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면 다음 역이 여의도입니다. 마포역당 5호선 5호선 넘어가면 여의나루 여의도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더라고요. 여의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피할 곳이 없어요. 마포역은 정말 와 그리고 또 이제 저녁 인사하다가 또 기자분들 엄청 많이 사시잖아요. 네, 마포에. 정말 많이 살아요. 네. 그래요. 네, 인터넷 언론사 28개 등록되어 있고요. 마포에. 네, 저희 지역구에.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정치 고관여층에 가장 많은 집단. 이거 어떻게 버텨 나갈까? 마포에 사시는 분들이 정치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굉장히 많고. 국회 직원도 정말 많이 살아요. 그렇게 마포에. 직원 정말 많이 가까우니까. 살고 또 젊은 부부들. 네. 그래서 마포의 한 지역은 서울 출생률의 2배예요. 그만큼 또 아이가 많은 젊은 그래요? 부부들 많이 사는. 그래서 진짜 제가 아까 잡을 하자면 네. 민주당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심판론 가더라고요. 야당으로서 그 전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판이 업의 본질이니까 네. 저희는 여당이니까 뭐 민주당 비판이 아니라 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집권당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뭔지 각 동별로 네. 그 얘기만 무한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게 먹힌 게 아닌가.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선되고 인사를 드리는데 네. 네.
빨간 당 줘서 찍은 거 아니고 어. 당신 브랜드 보고 찍은 거야. 뭐 자랑입니까 지금? 아니요. 틈새 아, 자랑을 지금 최동훈 이제 들고 기분 오시네. 안 좋아요. 네, 안 좋으니까 그거 참고하려고. 아, 그러세요? 네, 들어주세요. 이게 뭔가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아 근데 그 전에는 네. 사실은 소수당에 계셨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1인당에 계셨는데 맞아요. 지금 여당으로 오신 거잖아요. 지금 당을 바꿔가지고 그럼 조금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더 큰 당이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합당해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별의별 거 다 해봤거든요. 네. 경선도 했고 그렇죠. 현역은 네. 막 4명이 들러붙어서 치열하게 했습니다. 네. 들러붙어서. 그래가지고 뭐 본선도 막 599표 네. 아, 새벽 3시 그러네요. 반, 3시 5분에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 이제 두 다리로 네가 착근을 했다. 이제 당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하라라는 분도 계시고 또 마침 또 이렇게 감사하시는 분들 모인 자리에 이제 제가 늦게 갔는데 그 옆에 이제 정의당 후보께서 또 이렇게 몇몇 분이랑 이렇게 술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제가 저희 정의당 후보 계시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랬지? 너무 신나하지 말자. 신나지 말자. 네, 네, 네. 그리고 그 정의당 후보께도 가서 제가 인사드렸어요. 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네. 제가 약간 근데 작은 정당 해봐서 예, 예, 예. 그저 국민 속으로 어쨌든 뿌리 내리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너무 저희가 볼 땐 너무 많이 배우셨어 사실. 너무 저 고학력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요. 예.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뭘 뺄까요? 아니, 그래서 톤을 올려야 돼. 예, 그래서 뭐 톤도 좀 올리셔야 되고 어쨌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려면 국민의 언어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착근 이런 단어들 이런 이런 게 그냥 평소에 쓰시는 단어라 뭐 저는 생각합니다만 착근 아니요. 아니, 그분이 하셔서 제 머리에 기억했는데 네. 정말 두 발로 이제 국민 누가 봐도 국민의힘 사람이다. 네, 네. 뿌리 내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렸다. 네. 박 바뀌겠다 뭐 이런 거 이제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아. 바뀌겠다. 그런데 착근이 뭡니까? 사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것도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야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일단 대통령은 지금 이제 정치 다시 하신다고 했고요. 네, 그러셨죠. 네, 지금 이제 영수회담 뭐 아마 이번 주 수목 아마 목요일이 좀 더 목요일쯤 유력한 것 될것 같은데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는 일은 우리 조정훈 당선자께서 생각해도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죠? 그렇죠.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만나는 건 아니지만 네. 좋아서 만난다기보단 이제 그 개인으로서 뭐 사법 리스크 있는 거를 떠나서 네. 국정의 파트너로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 된다. 네. 라는 게 이번 총선의 뭐 국민들의 메시지였다고 네, 네.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에게는 정치 없기 때문에 네. 만나셨으면 좋겠고 일회성이 아니고 네. 정례화하는 것도 저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총선을 치러 보시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은 정치를 정말 안 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셨나요? 이 말 야, 자체가 질문 오늘 맵네요. 오늘 기분 안 좋다는 말씀 네, 드렸죠. 오늘 왜 지금. 이렇게 왜 그런 게 안 좋은 아니라 거예요? 저는 이 무슨 아침- 정광재 때문이에요? 아침부터 네네네. 정광재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워딩이 당혹스럽게 다가왔어요. 이제 정치하겠다. 아, 그거 대통령이 맞아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네. 게 왜냐면 이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까? 제일 첫 반문이 그럼 지금까지는 정치를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좀 느끼시기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쓰고 뭐 아마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한번 언제 그러셨는지 국정의 방향은 맞지만 방식이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거 네. 뭐 네. 반성한다, 뭐 인정한다. 네. 막 그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 극 지지자 뭐 25만 원 돈 줘야 된다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재명은 아닌 것 같아서 윤석열 찍어줬는데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는 분들의 생각 뭐 교육 개혁하고 노동 개혁하고 연금 개혁하고 네. 의대 증원 널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 뭐 크게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방식이 굳이 표현하면 좀 거칠었다. 거칠었다. 네. 국민들 보시기에 좀 갸우뚱하는 장면들이 많았다. 네. 그래서 남은 3년 아직 임기 안 끝났거든요. 예. 네. 네, 이번 선거는 레임덕 선거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남은 3년 네. 잘 해야 또 저희가 27년 또 대선 치르잖아요. 네. 네.
뭐 또 뽑아달라는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뭐 그래도 우린 이거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성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부탁하는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야당 대표가 요구하는 거를 대통령이 뭐 좀 받거나 아니면 조금 뭐 어렵다는 걸 설명하거나 이런 자리가 됩니까? 저는 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탄핵 특검 해임 이 얘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탄핵. 계속 탄핵 특검 해임, 탄핵 어떤 이야기라도 이것만 테이블에 무한반복하시는 올릴 수 거. 있지만 네. 진짜 우리 민생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 삶이 어려우니까 네, 네. 그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특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검 얘기 무조건 하겠죠. 네. 근데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 반드시 의제에 오를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네. 직접 이야기를 또 최근에도 했으니까 반드시 안 될 겁니다. 그거는 그래요? 통과 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될 것이다. 네. 절대 안 돼요. 아유, 25만 원 했으면 저희가 돈 뿌렸죠. 선거 전에 아이, 했겠다. 돈 뿌리면 선거에 유리하다는 걸 누가 몰랐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민주당 정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 그건 얘기가 포퓰리즘이고. 돼야죠. 포퓰리즘입니까? 네. 저희가 고민을 했거든요. 네. 네, 네. 돈 뿌리면 정치 뭐 선거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네, 네. 근데 끝까지 이건 아니다. 그 이건 당에서 논의를 한 결과가 그런 거. 여러 의원들이 어. 과정에서 네. 다만 이제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네. 선별적으로 우리 뭐 소상공인분들, 음.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또 청년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는 하자. 그 대신 선거 끝나고 하자. 그래서 분명히 뭐 대통령실이나 다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네.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꼭 맞고 안 맞고 내가 생각한 철학과 일치하고 안 하고의 중요가 아니고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거는 상대 요구에 대해서 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상대가 지금 원하는 게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원하는 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25만 원 그리고 이걸 뭐 이게 일일이 나누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 많이 들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즉시 지금 빨리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무슨 대화도 가능하겠소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럼 이제 대통령이 설령 이게 철학과는 맞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의 대화, 그 다음에 정치를 위해서 들어줘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논리는 맞는데요. 예. 그거보다 더 상위층 위에 있는 목표는 결국 민생을 위한 정치하자라는 야당 대표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네. 뭐 시장 경기를 살리자, 네, 물가 네, 네, 높은 네, 걸 네. 잡자. 네. 근데 대통령께서 그 얘기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검토해봤으니 이런 정책들이 민생을 살리는데 더 좋고 부작용이 더 적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민주당에서 검토해봐 주시죠. 안 됩니다. 라고 역제안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네. 대통령이 했던 민생 토론회에서 그동안 지역별 공약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제안한다거나 25만 원 전 국민에게 주면 4인 가족 100만 원입니다. 네. 몇십조 나가잖아요. 네. 네. 물가- 13조라고 물가 100% 올라갑니다. 아. 그럼 뭐 경제학 1+1은 2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파는 더 비싸지고 그러면 또 30만 원 줍니까 대파요? 다음에? 대파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대파는 굳이 당근으로 가죠. 당근. 당근은 더 비싸지고 딸기는 더 비싸지고. 그래서 네. 과연 이걸 설명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대표님도 제가 여기 있으면 민생 외사지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더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네, 네. 그 대안을 갖고 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합의해서 그 정도는 네 그게 정치죠 뭐. 그렇게 조정하는 것. 제 이름이 조정훈. 그러니까 조정훈이니까. 저도 그거 하려고 했어요. 컨트롤 훈. 네. 컨트롤 훈을 하겠습니다. 재미는 뭐 없네요. 저 우리 스태프들이 큰일 났습니다. 막 좀 저런 거 웃어주면 안 하는지 되는데 막 정말 이러고 있어요. 네. 없습니다. 이 진행자가 웃어줄 수밖에 네. 없어요, 저 사람들도. 그렇군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네. 네. 그 자, 네. 대통령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뿐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도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한 위원장이 안 된다, 아프다라고 건강상의 아니 이유. 동원이가 전화를 안 받아. 밥도 먹고 좀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거야? 동원아 연락 받아라. 아 참 이거. 네. 조정훈 당선자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래도 좀 대화를 많이 네, 네. 하셨던 분이잖아요. 콜라 놓고 대화한다고 자랑 많이 하셨는데. 뭐 자랑이라보다 뭐 있었던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친한파가 되긴 하는데 네. 뭐 비대위원장 사퇴하기 전에 잠깐 통화했었고요. 네. 그 이후는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뭐 아프다는 얘기 전 문자 그대로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 마지막 유세에 선거 전날 4월 9일 날 저희 마포에 오서 뭐 유세하는데 무리했죠. 네. 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지쳐 보인다라는 건 뭐 본인도 알고 네, 다들 네, 네,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진된 상태라는 건 알겠는데
이런 상황이 왔다면 저는 타이레놀 한 2-3알 먹고락도 가서 네. 만나는 게 맞다라고 약 먹고 저는 가야죠.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어. 저한테 만약에 물어봤다면 네. 그게 이제 책임 있는 정치 아니, 마무리하는 가서 정치. 근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안 가는 네.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지금 마음이 상했다. 앞으로도 별로 만나고 싶진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두 분 간의 관계를 모르죠, 뭐.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세간에 이런 눈들이 있고 시선들이 있다는 건 네.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금요일 날 해서 월요일 날 오라고 했다고 네. 뭐 그렇게 크게 무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니면 뭐 화요일 날 갈게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하. 그거 갖고 토라질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서운한 거 있으면 있는 대로 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나오면서 네. 이제 자신의 뭐 앞으로의 계획도 좀 얘기하고 그게 통합의 정치고 책임 있는 정치 아니었을까 살짝 아쉽다. 네.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전 이를 가시라. 악무고락도 가라 아. 했을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한동훈이는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죠. 조정원 당선자께서 이 의견 공감하십니까? OX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한동훈은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다. OX 여기 표시가 있습니다. 네, 백지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백지 제출합니까? 잘 모르겠어서. 아 그래요? 네.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뭐 배신이냐 충성이냐 이 관계는 아니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당 대표는 원탑이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하나. 네. 그 외에 아무도 없죠. 뭐 네. 이번 선거 끝나고 더 없어졌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공영훈 후보 죽여가면서까지 이준석 대표 당선시키는 거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요? 아니요, 이준석 아 깜짝이야. 한 번도 안 갔어요. 네네. 또 이광재 네. 후보 지원 유세도 아마 한 번도 안 갔을 겁니다. 아. 자기에게 조금 그렇다. 자기에게 경쟁할 수 있는 후보들 저는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공영훈 후보가 저렇게 지금 뒤지고 있는데 지원 유세 한 번도 안 갈 수가 있는가. 하여튼 아니 야당은 근데 그게 지금 공영훈 후보 지원 조사를 안 간 게 누구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네. 당선되길 내심 바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대표가 아. 공영훈 한 번도 후보 안 한 간 명 건 이쪽에- 당선시키느니 네. 이준석 대표 원내 들어와서 국민의힘에게 정말 거칠한 얘기하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하다. 어지간한 우리 민주당 의원 두세보다 차라리 이준석 하나가 낫다. 30명보다도 낫죠. 네. 그런데 개인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네. 그 화성을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저 화성을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라고 개인 천명 한 방송에서. 2번 정도 네, 한 것 네. 같습니다. 아유 그 얘기야 뭐 누가 못합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네. 있다. 동작 을인가요? 그 나경원 의원과 네, 싸운 네. 네, 거기 네, 한 8번 여덟 가셨다. 번 네. 갔습니다. 네네. 공영훈 후보도 영입 인재잖아요. 네. 뭐 정무적 판단 무서웠다 싶은데 다만 다시 일로 돌아와서 하여튼 하나만 야당은 정정 원탑이고 하나만 하고 네. 가겠습니다. 네. 이광재 그 후보랑 지원 유세를 김병욱 후보인데 지원 유세를 갔다는 갔어요? 기사가 오, 있습니다. 갔네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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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네, 제가 사과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당은 네. 그 머리가 두 개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 대통령. 네.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은 한. 음.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두 분의 관계는 건강한 긴장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수직 관계여서도 안 되고 네. 무조건 수평 관계여서도 안 되고 음. 건강한 긴장 관계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우연히 하다 보니 두 분이 예전에 이제 한 직장에서 네. 일했던 선후배. 선후배가 네. 돼버린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더 오히려 이런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렵지 않았을까. 지금도 뭐 배신이다, 뭐 서운함이다 네. 그렇게 호사가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아. 윤석열 대통령도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 않으실까. 아. 이건 다 제 짐작입니다. 네, 네. 그냥 다시 관계 회복의 계기가 홍준표 올 수도 시장의 있다. 어떤 프레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홍준표 시장님은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서운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잘 모르죠. 뭐. 네. 근데 이제 서운하시는 게 느껴지고 네. 또 서운할 일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네. 두 분 접점이 접점이 없지 없었는데. 않습니까? 네. 싫어할 수는 있는데 서운할 건 없잖아요. 본인 대권 가도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정치적으로 차지하고자. 서운하다고 하면 아. 여러 해석을 싫어한다.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치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은유법을 모르시면 너무, 어떡합니까 네, 이거? 아니, 대중의 언어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제 재선 의원이시니까. 네. 그럼 요거 하나만 더 넘어가기 전에 그 화성에도 네. 이재명 대표가 찾아갔습니다. 3월 17일에 화성 안성 평택을 찾아. 아니 왜냐면 이걸 정정을 안 하면 또 나중에 그렇지, 문제가 그렇지. 생기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이재명 네, 대표가 저희가 살아야 지원 되기 유세를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 갔다. 네, 이런 근데 이제 부분은 신경을 좀 덜 정리하겠습니다. 썼다 이런 네.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
동작을에 동작을에, 그 네네. 류 후보에게 보인 애정만큼은 너무 차이가 났다. 네네네. 아니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 너무 이제 원사이드로 차이가 좀 나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혹시 안 간 건 아닐까요? 공 후보가요? 공 후보가 그래서 처음엔 여론조사에도 40% 많이 차이 대였으니까. 났었죠. 근데 막판에 이렇게 뒤집힌다는 게 느껴졌는데도 네. 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포갑에는 이재명 대표가 많이 갔습니까?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왔습니까? 이지은 오. 후보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영입한 인재인데 한 번밖에 안 왔어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 쉽게 보셨던 것 같아요. 혹시 마포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저의 조정훈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 낙선자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저희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네. 낙선자 간담회에서 이제 낙선자들이 나오면서 하는 백브리핑을 다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높진 않지만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수도권에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적한 것들 중에서 지금 전당대회 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당원 100%인 이 전당대회 룰을 50대 50 정도는 국민 50% 당원 50% 정도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되면 70대 30 정도라도 이제 일반 국민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지 당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칙으로는 네. 당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게 맞아요. 네. 주식회사에서 모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하는데 네. 한 주락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투표하는 게 맞죠. 네. 근데 내가 이 회사 자동차를 산다고 핸드폰을 산다고 네. 주총에 들어와서 나에게도 의결권을 달라 그러면 네.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정당 정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반영하자라는 건 결국은 국민들이 뽑기 때문에 그 두 자리는 네. 당선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죠. 네. 네. 근데 당 대표는 이게 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에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5대 5로 하자, 7대 3으로 하자라는 분들이 네. 뭐 무식하다, 뭐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요구다라고 할 수도 네. 없는 게 네.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이제 수도권 네. 네. 당원의 비율과 영남의 네, 네, 당원의 비율이 너무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무게 중심이 영남으로 가는 게 아니겠냐 이런 질문. 주총 비율도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주총 비율은 그리고 단순한데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아니 그러니까 이 당이라는 게 그래서 당- 제가 결론을 내면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길 후보가 나오면 네. 이게 뭐 아, 당원 당원들이 100%든 뽑든. 5대 5든 탁월해버리면 그거는 탁월해버리면 룰은 상관없다. 이거 넘어가야 된다.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거면 되고 저거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후보는 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자격이 대표한 없다? 전국 정당으로서의 에이, 맞아요. 제가 그 당원 100%로 대봤잖아요. 그건 천신만신 맞는 말이에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당이라는 게 어쨌든 네. 국고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도 같이 반영을 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명분상은 맞고 그다음 전략적으로도 지금 수도권에서 패한 게 사실은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당에 얘기하고 정부 여당이니까 원하는 바들이 확실히 있었는데 이 당이 점점 영남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이번에 결과가 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 그럼 당이 살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일반 국민 목소리는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탁월한 후보가 있으면 좋지만 그거 쉽진 않잖아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시 주식회사 비율을 끝까지 네, 가보면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30%예요. 마음에 안 들면 네. 마음에 안 드는 회사는 물건을 안 사고 서비스를 안 사서 회사가 망할 겁니다. 아. 그렇죠? 그게 시장 논리죠. 네. 네. 진짜 애정이 있으면 당원 가입하셔가지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아,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 정말 애정이 당원 있으면 가입해라. 당원 가입은 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당원 가입하셔서 네. 당비 1,000원씩 세 달 내시면 아. 투표하실 수 할 있습니다. 수 있다. 아, 자, 당원은 가입하지 않겠는데 어. 국민의힘은 애정이 있으니까 나도 여론조사 반영하게 네, 된다. 네. 네. 이 논리는 실은 논리적으로만 가면 그냥 제가 5분 안에 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아. 5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빨리 설득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논리는 우리가 네. 전당대회 룰 갖고 마치 수도권의 몇몇 의원님들 또는 후보들하고 영남권하고 이렇게 충돌 양상, 대결 양상을 보이는 그 과정은 네. 가장 나쁜 모양새고 네, 네. 갈등이다. 약간 오히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영남 같은데. 지역 의원님들이 네. 그래 5대 5 하자라고 네. 하든지 네. 수도권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를 받고 네. 그러면서 진짜 이 영남권 의원님들도
자기의 당선은 쉽지만 네. 이렇게 가면 대선에서 재집권 못한다는 건 뭐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이제 저희 당원 단계 호남 배려 규정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네. 등 이제는 수도권 배려 해야 규정이 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상황이다. 네. 우리는 이제 수도권에서 3분의 1의 의석수가 목표인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네. 저 이거 약간 이게 가능한지 몰라도 제 책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제가 시대전환과 네. 국민의힘 합당할 때 네.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국민의힘 가서 수술칼이 돼가지고 개혁해 보겠다. 네, 네, 네. 아. 이제 보수 정당이 영남, 보수 이퀄 영남, 보수 네. 이퀄 강남, 보수 이퀄 부자, 보수 이퀄 죄송합니다 남자. 이래갖고 우리 못 이긴다. 근데 제가 선거하면서 마포 갑에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아. 일단 살아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전국 중앙당 아. 이슈에서 이슈를 못 냈는데 음. 이제는 네. 이제 우리가 뭐 5대 5든 100% 당원이든 네. 방금 말씀드린 보수 이퀄 부자, 네, 강남, 네. 영남, 그걸 깨야 남자 된다. 이 프레임에 갇히면 네. 답이 없다 생각. 그걸 하기 위해서 혹시 당 대표 출마하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네. 총선 백서를 쓰는 겁니다. 아. 우리가 왜 왜 졌는지. 왜 졌는지 졌는지. 아. 근데 네. 그 왜 졌는지. 환부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네. 그냥 책 하나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5대 개혁 과제, 네. 7대 개혁 과제를 네. 우리 구성원 전체 들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아, 그러면 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가장 큰 이유가 하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개. 뭐 의대 영향 미쳤겠죠. 아, 네. 이슈는 이종섭 또 네. 누구죠? 그 황상무. 황상무 네. 그 두 분. 뭐 다 있을 수 용산발이네요. 있고요. 물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은 또 어땠는지.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 개인으로서는 정말 초인적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결과는 저희 정도 되는 정당이면 원맨 플레이로는 답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결론이었어요. 네, 네, 네. 그 우리 최은경 기자한테 하나 네, 네, 여쭤보고 네. 싶은 게 기자분들은 이제 많이 취재를 하시다 보면 알잖아요. 네. 누구한테 어떤 정치인에게 출마 어디 하세요라고 했을 때 네.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면 네. 거의 한다고 봐야죠. 한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안 하실 분들은 확실히 안 네, 한다고 안 하죠. 한다고 하죠. 예. 아. 아, 심지어는 불출마 선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아무도 안 불출마 궁금해도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아,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아, 근데 당 대표 나갈 거냐고 여쭤보니까 네, 모르겠다고. 전략적 모호성을 아, 지금 취하고 네, 계시는 한다고 봐야 거니까. 되겠군요. 안 할 것 아닙니다. 그거 같습니다. 절대 그리고 그렇지 이제 않고요. 서울 수도권에 정말 의원이 몇 없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들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진들이 많지 않은 구조잖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나경원 재선은 의원도 계시고 뭐 많지는 않죠 권영세 사실. 의원도 네, 계시고. 그분들하고 윤상현 의원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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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나가신다고 하면 나갈 수도 있죠. 뭐 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 그러신가요? 아니 그 나와서 죽으라는 게 지도 체제는 어느 걸로 좀 나가는 게 좀 선호하십니까? 아, 집단 지도 단일 체제가 지도 체제, 좋으냐? 집단 지도 체제. 따로 뽑느냐, 같이 가느냐. 전당대회까지 가는 비대위 아니면은 전당대회 이후 비대위 이후가 저 이후죠. 중요하겠죠. 예. 지금 이후. 예, 저는 비대위는 그냥 관리형이 맞다고 보고요. 네. 비대위를 혁신형으로 가자 이거는 음. 이렇게 실행력이 없습니다. 임명직 권력과 선출직 권력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네,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이번 비대위는 딱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왜 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전당대회를 매끈하게 관리.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는 왜 졌는지 그 개혁안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26년까지 한 2년 남았는데 네. 하나씩 체질 개선해 나가면 되고요. 새로운 지도부는 저는 뭐 당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책임 정치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단일 지도 체제. 지금과 같은 지도 체제. 네. 최고위원들 선출직 있을 거고 네. 네. 임명직 있을 거고요. 네. 그걸 그냥 그 뭐 공동 대행으로 가서 네. 모든 결정을 과반 이상으로 해야 된다. 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너무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 힘은 그러니까 당 헤게모니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의 헤게모니요. 당의 쥐 권력. 헤게모니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아 없어요. 네. 여당인데 그리고 이렇게 처참하게 져가지고요. 왜 여쭤보냐면 지금은 뭐 바닥까지 갔죠. 지금 이제 당의 힘은 어쨌든 뭐 완전히 뭐 100몇 명의 당선자 혹은 뭐 현 국회의원들이 다 동일하게 갖고 있지는 않을 거고 우위가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총선 왜 졌느냐 이걸 이제 분석하실 거 아니에요. 분석에도 어떤 의도가 들어가서
결국 다음에 내가 어떤 확실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쳐낼 사람들을 책임지우는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것 때문에 졌어요라고 이제 분석하면서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나가서 힘을 이제 완전 가져버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힘을 가졌냐가 좀 궁금했던 건데 네. 지금 힘을 가진 사람은 판단하기 매우 어렵나요? 그 분석을 네.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지금 힘을 갖고 그 방금 말씀드린 총선 백서 네. 개혁안의 의도성을 담는다라는 네.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아. 저에게 그걸 맡겨주시면 저는 뭐 의도를 담을 의사는 하나도 네, 없습니다. 네, 네. 진짜로 환부가 어딘지 네. 그리고 정말 데이터와 자료에 기반한 분석을 해야겠죠. 그 객관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걸 해내지 못하면 네. 다음 당 대표가 하늘에서 떨어져도 네. 우린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해놔야 된다는 당위와 의지는 강력하신데 네, 절박하죠. 절박한데 이제 저한테 그걸 맡겨주실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맡기는 건가요, 그러면? 비대위가 그래서 하겠죠. 내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네, 관리한 비대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이. 네. 그럼 백서 뭐 저 편찬위원회 뭐 이런 데서 이제 백서 뭐 총선 평가단, 그런 데가 이제 총선 평가 꾸려지고 TF 팀뭘 맡기겠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싶으시다. 네, 그거를 진짜 뭐 빗자루락도 들고 쓸고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599표라는 아슬아슬한 승부 다음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이기려면 않습니다. 확실히 너무 피를 말리셨군요. 이기고 싶다. 다음엔 네. 넉넉히 한 근데 5kg 진짜 빠졌어요. 한 10년은 늙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정말. 아유, 이거. 그게 근데 어디서 뒤집힌 건가요? 마지막- 관내에서 예. 뒤집힌 건가요? 아니면은 나중에 관내가 개봉이 저희가 됐을까요? 마지막에 다 그렇듯이 마지막에 관외 관내가, 사전 네, 네. 투표 그러니까 저희가 15,000장을 이제 깠는데요. 네. 거기서 다른 지역처럼 졌으면 저희도 그 빌로 졌으면 네, 저희도 네. 졌죠. 근데 저희가 다행히 거기서 잘 버텼습니다. 좁혀 들었죠. 근데 제가 네. 그 날이 좀 기억나는데 줄어들긴 관외가 했었어요. 계속 안 떴어요. 새벽 뭐 2시 넘어까지. 맞아요. 그래서 마포갑이 결과가 안 나와서 근데 관외가 올라오면 뒤집힐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면서 표차가 보고 워낙 있었어요. 적으니까. 네. 근데 마지막 결론이 안 뒤집히고 이제 버텼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3, 40대가 비교적 저를 찍어준 거죠. 그렇죠. 보통 3, 40대가 관외 투표를 관외 많이 투표를 하니까. 입장인들을 많이 하니까 네. 그분들로부터 버틴 거죠. 진짜 너무 고마우시겠다. 너무 땡큐죠. 너무 땡큐. 눈물 나죠. 진짜 눈물 날 건데. 네, 아니 눈물 나죠. 599표면 지금 아, 그 모든 분들이 나 때문에 이겼어라 그러세요. 저희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뭐 그게 전 말이 다 그런 맞는 것 말이죠. 같아요. 예. 네, 다 맞는 그런 것 말입니다. 같아요. 그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그 뒤로 4년 동안 네. 191표로 그때 인천 동부 유초에서 이겼을 때 네. 4년 동안 중앙회를 안 올라오셨습니다. 아, 계속 지역에만 있었 올라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시장에 있는 모든 상인들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요. 네. 그 저도 4월 말까지 여의도 안 간다. 장르만 여의도 뭐 여기만 나온다. 비교적 가까우니까. 비교적 가까우니까. 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여의도 늦게 네. 복귀하는 의원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 여의도 돌아가시면 국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다시 22대 국회에서는 제일 첫 번째 안건이 네. 최상병 특검법 혹은 뭐 이제 한동훈 특검 조국혁신당 그거를 내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특검 전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에 충실하다. 사실관계 확인이 목표잖아요. 네. 제가 여러 가지 특검 관련해서 좀 그렇죠. 김건희 특검 논쟁의 때도 중심에 예, 있었잖아요. 중간에서 혼자 계시면서 그놈의 반대하셨죠. 180석 네. 캐스팅 보트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뜨겁게 초선 사실은, 의원하고 네. 재선 간 사람도 없을 네, 네, 텐데 네. 그래서 제가 특검에 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제가 참고 삼았던 게 미국의 9.11 특검. 네. 9.11 사태 테러가 터졌을 때 네. 미국 국회도 특검을 했어요. 도대체 누가 한 거냐, 배후엔 누가 있냐.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실은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그 특검을 썼던 분들을 한국에 불러서 청문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를 기억해 보면 이 사실관계 확인에는 돈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야 된다. 너무 맞는 얘기죠. 네, 뭐 네. 6개월, 1년 이런 거 없다.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그냥 간다. 네. 두 번째는 반드시 정치인은 끼면 안 된다. 아, 비정치화 시켜야 네, 네. 된다. 이게 정쟁화하는 순간 네. 이게 이상하게 흘러간다. 네. 왜냐 이해관계에 걸려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좀 아. 그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사기관은 들어가는 게 맞나요? 맞죠? 아, 네, 그래서 정치인은 빠지고 수사기관은 정치인은 빠지고 들어간다. 수사기관 들어가자. 아. 근데 임명을 정치인들이 하는데 정치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어지게 할 수 있나요? 그 뭐 특별 검사를 임명할 거고 네. 팀을 만들 거지 예, 예, 않습니까? 근데 특별 검사라는 A라는 인물이 네.
뭐 친여든 친야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 뭐 성향 이런 게 아니라 좀 중립적인 사람, 실력과 명망이 그리고 뭐 시간이 얼마 걸리든 돈이 얼마 걸리든 답을 갖고 올 때까지 지난 특검들 보면 굳이 표현하자면 뭐 실은 지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던 특검이 네. 막 특검은 민주당만 임명한다 그런 조항들 있어가지고 저희가 반대했던 거잖아요. 야당에서 추천한다. 네, 여당은 임명권 주지 않는다. 왜냐면 이해관계자라. 네. 이 또한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걸 다 물을 빼자. 네.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진짜 이건 정쟁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한 마지막 노력이다. 라는 인상을 줄 때까지 우리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자체에는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구성하는 방식이라든지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그럼 되나요? 제가 여기서 예스하면 뭐 한동훈 특검, 조정훈 찬성 이렇게 될 텐데요. 그건 아니고 저는 몇몇 이슈는 특검할 가치가 없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럴까? 저는 계속 아직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 특검 네. 이게 지금 무슨 특검 뭐 총선 왜 졌는지 특검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특검만 네.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최상병도 공수처 수사가 남았잖아요. 네. 네. 민주당만 이용하는 기관이에요. 민주당 단골 기관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특검으로 가버린다? 그럼 우리의 기존 사법 시스템 자체가 네. 무력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수사부터는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국회를 열어서 법사를 열어서 네. 공수처장을 남는다면. 불러서 네. 몇 개월이 필요하냐? 아, 네, 돈과 이게 다 주겠다. 한번 결과 갖고 와라. 네. 그리고 미진한 게 있으면 국민 보시기에 미진하다 싶으면 네. 가자. 특검을 하고 최상병의 경우는 네. 억울한 우리 젊은이가 정말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네. 네. 원인 밝혀야죠. 네, 그리고 네. 처벌해야죠 필요하면. 네. 그리고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과연 가장 바른 길이 뭔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거지. 최상병 특검 OX로 막 밀어붙이면 네. 저희는 좀 네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근데 없죠. 뭐 꼭 특검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이 중요하냐 혹은 특검거리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게 뭐 3년짜리다 혹은 뭐 10년짜리 중한 범죄다 이래서 이제 10년짜리는 되고 3년짜리 안 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국민들이 꽤 많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 가운데 여전히 의혹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의혹을 풀어내는 어떤 퍼포먼스의 의미로도 특검이라는 게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다면 지금 야당 의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최상병 뭐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태원 혹은 뭐 저 김건희 여사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건 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꽤 많다면 그거 자체로 그게 매우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닐 수 있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뭐 자녀 비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다면 그런 것들도 국민들이 꽤 많이 찬성하고 국민들이 꽤 많이 원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도 중요한 네. 그 고려 요소죠. 네. 민주주의에서. 다만 두 번째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기존의 사법 시스템에 어디가 뚫렸는지. 네. 그러니까 원래는 특검이 없이 모든 의혹은 밝혀지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게 기본입니다. 네. 그렇죠? 네. 특검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음. 아니면 상설 특검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특수 특검을 음, 가자는 건데 기존의 시스템이 이거를 밝히지 못한다라는 충분한 입증, 그런 건 확신이 있어야 필요하다. 되죠. 근데 최상병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불신하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신뢰하는 공수처가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공수처 중단시키자는 거거든요. 특검이 통과시키자마자 공수처는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충돌되지 않나요? 그렇게 주장을. 좀 공수처까지 나와서 의혹이 파헤쳐지지 못한다. 네. 네. 그리고 뭐 정부 여당이 이걸 막은 정황이 밝혀졌다. 그럼 특검 찬성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전에 무조건 그냥 다 너무 성급하게 특검으로 넘어가 버리면 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자체가 너무 커진다. 그런 기준 정도는 판단하고 특검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이제 생각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우리 조정훈 당선자께서는 이제 등원하시면 거의 당선자분들께 제가 공통적으로 여쭙는 건데
의욕적으로 아주 의욕을 갖고 추진하실 1호 법안 조정훈의 법안 예. 이거 한다 꼭 발의한다 뭐 있습니까? 저는 항상 1호 법안은 제가 22일 때 뭐 했냐면 보좌진들하고 기자회견했어요.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에 같이 어떻게 보면 한 팀을 이뤄서 할 보좌진들 네. 소개하는 게 이제 제 1호 행사 정치 행위가 돼야 된다고 보좌진 생각하고요. 소개. 네. 네. 그다음에 관련된 법안이 굳이 법안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격차 해소 같아요. 우리 사회에 있는 양극화. 네. 네. 저는 보수 정당이 이제는 진보의 의제들을 용기 있게 보수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네. 복지가 더 촘촘해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네.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를 찍어줄 것 같지 않아요. 소위 중산층 일자리 문제도 네네. 그냥 공공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네네네. 그래야 격차가 해소된다 생각해요. 지원금 조금 줬다고 한 달 주고 끝낼 거잖아요. 저 매달 줄 수 없잖아요. 돈이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를 들면 보수 정치인 분들은 야 차라리 그 기업 세금 깎아줘서 더 많이 일자리 만들어내면 오히려 격차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보수가 되기도 하고 혹은 뭐 진보나 뭐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어차피 그 낙수 효과 없으니까 그냥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뭐 세금을 좀 들여서라도 조금 더 분배를 하는 게 더 탄탄한 복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격차 해소는 목표가 될 수 있고 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법안을 내실 겁니까? 예, 저는 몇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노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네.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요. 네. 21대는 50%였어요. 네. 두 명 중에 한 분이 폐지주부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 노인분들의 빈곤율을 10% 이하로 줄여보고 싶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잘 살아왔건 못 살아왔건의 문제가 아니라 네. 65세 이상이 되면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진 않는다. 폐지 줍는 게 생존의 수단이 될 필요는 없다. 하기 위해선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의 삶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기초임금 올린다는 말씀이세요? 최저임금 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노인분들이 많이 받는 기초연금 그리고 연금 네. 지금 근로연금 네. 등을 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노인 최저 빈곤율을 그 10% 이하로 낮출 수 있을지 그거에 관련된 법률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복지 차원인 건가요? 노인 연금의 액수를 올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네, 대안인 복지 거예요?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살벌함을 좀 낮추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나가다가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낳는데 네. 둘 중에 한 명이 폐지 줍는 사회 이게 현실입니다. 네. 팩트니까. 네. 이걸 좀 이런 세상 아니다. 근데 이제 전 국민 그 25만 원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자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네. 노인들이 그럼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이제 어려운 분들인 건가요? 거기는 예, 복제 대상 따로 네, 저는 소득 같은 걸 어르신들은- 선별하지 않고 예. 아, 어르신들 중에 넉넉히 사시는 분들이 있죠. 네. 하지만 그렇지 많은 분들 40%가 빈곤이니까 네, 네. 네. 어르신 40%에 대한 정책은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경력 단절입니다. 네. 여성의 경력 단절이 140만 명입니다. 네. 네. 이거를 저는 100만 명 이하로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고민들 지금 정책들 지금 하고 계속 계시고.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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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다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로 좀 발의하고 싶어요. 결국 근데 목표는- 민주당이 네. 통과시켜 줄지 모르겠어요. 목표는 하여튼 격차 해소라는 거죠. 그쵸. 뭐 격차 해소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네, 또 네. 이야기하는 주요한 거니까. 의제니까. 네. 맞담- 격차 해소 위원회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네. 저 거기 그냥 뭐 아무락도 해보고 싶어요. 혹시 저와 같은 2030 남성들에게 네. 혹은 여성들에게 좀 준비된 정책은 없을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돈 달라고 그래. 그건 정치인들이 판단해요. 아니 본인이 뭐가 돈 필요한지 좋죠. 본인이 알아야지. 돈 좋죠. 아니, 뭐 여긴 집도 저기 주고 해야죠. 배우자가 네. 좀 필요해요. 여자친구.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마포로 이사 사적 가겠습니다. 영역으로 네. 국가가 배우자를 배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줘요. 서울 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해줘. 그렇습니까? 네. 다음 상임위는 이제 복지위원회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아. 되나요?
아니요, 뭐 이래놓고 또 국토위 가고 환노위 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모든 사람들이 국토위에 가 있다니까 마음이.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뭐 법사위나 근데 안 가실 거죠? 법사위도 아직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왠지 앉으면 네. 국민의힘에서 제가 맨 마지막일 그럴 거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왼쪽에는 비교섭 단체 그렇죠. 예. 조국혁신당에 계신 분들이 조모 나오겠죠. 의원이 네, 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스트레스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정훈 당선자와 함께 네.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그 격차 해소라는 거 아주 큰 목표를 갖고 네. 계신 거니까 그건 네. 뭐 아마 많은 국민들도 원하시는 걸 테고 맞아요.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안들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내주셔서 민주당하고 또 협상도 잘 하셔서 꼭 통과시켜서 갖고 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이상민 씨 같은 네. 이런 분들이 맘 불우한 놓고, 청년들. 맘 놓고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좀 만들어 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는 결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 저는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뭐 애 안 낳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니 근데 출산율 항상 막 비상이고 난리라는 보도를 봤는데. 그건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걱정하면 되고요. 아. 여러분들은 뭐 의무감에서 결혼하거나 결혼하실 그래, 필요는 하지 없다고 말라고 생각합니다. 했잖아. 근데 저는 뭐, 아니 너무 하지 말라고 결혼을 이렇게 아, 네 말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만 행복하고 싶어서 단 결혼하고 싶고 애 낳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 네. 이런 그거는 현실만큼은 해결해 없었으면 드려야 된다. 좋겠어요. 네.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뭐 다 해드렸는데 그래도 안 하겠다. 그걸 어쩌겠어요. 네. 어떻게 행복하시죠? 저요. 예. 결혼 생활 행복하시다고 아 봐야 그럼요. 되겠- 결혼. 네. 제 1초 당선의 만에. 1등 공신은 제 아내입니다. 아, 그래요? 아유, 제 아내가 표를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요. 예. 제가 어떻게 이걸 갚을지. 아유 계속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 아내 한번 출연시켜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국민의 마포갑 조정훈 당선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말씀하신 그 목표 꼭 잘 이루시도록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셔서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